그래서 이제 항해술 첫 시간인데요. 우선 이제 간단하게 좀 열어볼게요. 목차 보겠습니다. 앞에. 자, 앞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 자, 항해술은 크게 이제 항해 파트하고 자, 운영 파트로 구분이 돼요. 그렇죠. 자, 항해하고 이제 운영이 뭔지 대강 좀 알아야 되겠다. 자, 항해는 이제 배를 모는 겁니다. 배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항해고. 그 운용은 선박을 그냥 사용한다는 것을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운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박 구조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항해 파트 이제 배울 때 이제 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자, 이 과목은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효자 과목입니다. 효자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봄에 있어서 특채분들 기준으로 자, 항해, 해사영어, 그리고 이제 법규 개론이라고 보고 있죠. 자, 법규 개론은 특성상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많은 외워야 될 게 많은 이제 그 과목에서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정말 반복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봐야 돼, 계속. 안 까먹게. 계속. 이거는 심지어 이제 사법고시 수험생들도 그렇게 합니다. 사법고시 수험생들이 이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법 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구들도 한 번 정도를 하고 끊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총괄 OT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단권화 작업을 끝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요. 이 법전 하나를 가지고. 알겠나? 그러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 방법은 개인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나 대동소이하다. 거의 비슷하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부분들이냐? 자, 이론을 정말 잘 봐야 돼요. 이론을 잘 보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수험생 신분이니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을 어떤 내용을 다시 눈여겨봐야 될지 그거를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이론서만 백날 보고 있다고 해서 점수가 느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근데 기출 분석이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다시 이제 본문 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법 과목은 지금 그래요. 자, 항해술 해사영어는 효자 과목을 한 이유가 이게 이해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자, 이해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들이 줄어들어요. 알았죠? 외워야 될 내용이 줄어든다. 자, 그리고 이제 항해술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요, 반드시 그림 그려서 본인이 직접 손으로 그림 그려서 해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들 항해술을요, 그냥 이제 이론서에 나와 있는 그림만을 그냥 눈으로 쑥 보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이 가야 되면 손이. 그리고 머릿속에 여러분들 그림이 안 보고 있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그 줄글을 읽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반복과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효자 과목은요, 한 번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그다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습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후에 갈수록 자, 이 항해술 해사영어 어차피 이제 같은 이론을 베이스로 공통된 부분이 좀 있어요.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사영어 대강 배웠겠지만 크게 SMCP 항해 운용 국제법 파트로 구성됐다 그랬죠. 어차피 국제법 파트는 여러분들 자, 해사 법규 배워가면서 일부 좀 배울 거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SMCP는 그다지 양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항해 운용 파트가 바로 요 항해술을 기반으로 한 영어 이론이에요. 어차피 겹치는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집어 넣어 놓으면 그다지 외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자, 영어 항해술 묶어서 약 3의 비중, 그리고 이제 법규 개론 약 7의 비중, 3대 7의 비중 또는 8대 2의 비중으로 공부를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항해술 어렵다고 한 친구들 공통점을 보면 그냥 냅다 외운 친구들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선생님, 저는 외우는데 자신 있어요. 야, 그래 하지 마라. 야, 왜? 니네들이 외워야 해서 외워서 점수를 높게 맞아야 될 과목은 따로 있다. 법규랑 개론이다.
나중에 이제 니네들이 어떻게 커버할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 위주로, 2회 위주로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수업을 또 만들어 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제 포부를요, 여러분들 이제 이론서 맨 앞에 봐볼까? 자, 표지에 담아놨습니다. 제 포부예요. 자, 뭐라 적었는지 까먹었네. 내가 좋아하는 이제 영화 대사 중에 하나인데, 한번 봐볼까? 한번 읽어볼까? 자, 나쌤이 누구냐? 자, 항해를 거의 뭐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내가 항해고 항해가 나인 무슨 경지? 무라일체의 경지. 알죠? 요거 이제 아주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대사를 제가 영화를 통해서 몇십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타짜죠. 자, 인생은 아트다. 항해술은 아트다. 여러분들 반드시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해야 한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은요, 여러분들 이제 운용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항해를 들어가기 전에, 자, 배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항해술 내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운용 1, 2 단원을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항해 끝내고 수차적으로 이제 운용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여러분들 자, 뒤쪽에 자, 166페이지입니다. 자, 166, 67은 이제 그다지 뭐 시험에 나온 내용 아니고요. 그냥 이제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개관을 좀 해볼게요. 자, 선박의 정의가 이제 분류인데, 선박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선박이 다시 정의 보겠습니다. 선박의 정의란 사람이나 물건을 이제 물에 띄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바로 우리 이제 선박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보트, 베셀, 십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선박의 이제 특징 세 가지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뜨는 성질이 있다. 자, 부양성이 있다. 자, 그러면 선박이라 하면은 뜨는 성질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세수대와도 선박인가? 물에 뜨니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도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뭡니까? 마지막에 또 이동성까지가 있어야 이제 바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선박을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명칭, 세 가지 특징 기록해 주시고. 자, 밑에 내려서 이제 2 볼까? 2점. 자, 2점 보겠습니다. 자, 조선 재료 발달이 나와 있죠. 자, 조선이란 명칭이 어떤 명칭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자, 선박을 건조하다 만드는 것을 우리가 조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을 만드는 곳을 조선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아주 초창기 시절에 아주 이제 초기 선박이 만들어진 시절에 물에 잘 뜨는 재료 즉 목재를 가지고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접합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못 있죠, 그죠? 자, 못을 박아서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온다거나 또 나무는 또 썩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쉽게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철선 시대입니다. 철선. 우리가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라앉죠. 물에 뜬다라고 는 생각 못 했던 거야. 근데 철판을 얇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둥그스름하게 만들다 보니까 얘도 뜨네. 그리고 단단하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철선 시대로 바뀌면서 철선 시대가 돌아있다. 자, 밑에 이제 양으로 3번. 자, 강선 시대가 돌아있습니다. 얘도 철이에요. 철인데 자, 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 강철로 만든 선박이 이제 강선입니다. 그죠? 또 똑같은 철이야. 그래서 이제 강재를 선체 재료로 이용했다. 자, 양으로 4번. 자, 좀 더 이제 지나면서 자, 플라스틱 소재를 선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섬유 플라스틱을 알죠? 그죠? 유리 섬유 플라스틱. 그래서 이제 FRP 선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FRP 선박 즉 유리 섬유 플라스틱인데요. 자, 이 친구들을 선박에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자, 작은 선박에 주로 이용한다. 작은 선박에. 얘가 정말 가볍고 단단하기는 하나 자, 국부적인 충격에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부분만을 말해요. 일부분. 자, 무슨 말이냐면 어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돌로 확 박아버리면 뚫린다 그거야. 자, 이 전체에 대해서 그 일부분이요. 국부적이라는 표현은. 알았죠? 그래서 이제 FRP 선박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 이제
해상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암초도 있을 것이고 또 선박 대 선박끼리 부딪히기도 할 거 아니야. 자, 선박 대 선박끼리 이렇게 이제 못으로 부딪혔더니 그대로 뚫려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에 취약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